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인탑스 히다 CMF 라이브러리 투어 필환경 시대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 두 번째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투어의 사회와 진행을 맡은 전략영업팀 스테이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투어에 앞서 먼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CMF 라이브러리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디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단과 CMF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금일 투어에 대한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CMF 트렌드의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CMF란 친환경과 어떻게 콜라보가 될 수 있는지, 다음으로는 친환경 CMF를 어떻게 실질적인 제품에 녹일 수가 있는지, 실무진들은 개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개발 스토리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크리스 랩스토리 디자인이라고 영국의 CMF 분야의 권위자이시죠? 두 분을 모셔서 동영상으로 같이 새로운 미학을 어떻게 CMF적으로 녹였는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다 같이 2층으로 이동하시어 본격적인 CMF 투어가 시작됩니다. 강연에서 듣고 또 보신 자료들을 실물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각 섹션마다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샘플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다시 이곳 1층 공강당으로 돌아오셔서 두 개의 만족도 설문 이벤트 조사와 SNS 소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친환경 기프트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방문해주신 이곳은 인탑스 본사 사옥입니다. 인탑스는 삼성전자 제1사 제조사로서 40년간 한국의 EMS, 전자제조 서비스와 CMF 솔루션을 제공한 전문기업으로 모바일, 가전, 자동차, 화장품, 메디컬 디바이스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갤럭시 S, J 시리즈라던가 비스포크 냉장고, 에어컨들이 저희들이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히다랩은 인탑스의 CMF 브랜드로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소재와 또 후가공 공법을 연구하고 있는 랩실입니다. 자, 그럼 CMF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CMF란 컬러, 매티리얼, 피니싱의 약자로 제품 디자인에 있어 제품의 품질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컬러, 같은 형상의 제품이더라도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또 어떤 공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품질을 갖게 됩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적인 부분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소재의 공법과 소재의 특징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흔히 쓰여지는 플라스틱, 메탈, 패브릭, 필름, 우드, 복합 소재 등등 이런 소재 본연의 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실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에 대한 예상과 또 공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소재에 대한 전문 지식과 또 제조 공정을 일일이 다 알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다랩에서는 다양한 전문 노하우로 사출, 필름 인서트, 증착, 코팅 등 여러 가지 후가공 공법을 개발하여 단순 제조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신소재를 찾아내고 또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이끄는 테크닉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다는 현재 오프라인 라이브러리,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러리, 그리고 다양한 채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CMF는 매주 히다랩 오피셜, 인스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여러 SNS 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므로 팔로우를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른 신소재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Sustainable CMF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Sustainable은 지속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이고 CMF는 결국에는 이제 흔하고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미스 매칭이 될까요? 올해 유독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사고 사건들을 적잖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3억 5,900만 톤이며 그중 90%가 매립되고 관리되지 못하여서 바다로 버려지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서스테이너블 CMF의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먼저 시장에 대한 메가 트렌드, 컬러, 공법,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가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Value Conscious Consumer입니다. MZ 세대를 향한 가치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가치 소비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하게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스타벅스 일회용품을 쓰는 게 아니라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던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실 때도 일회용 수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또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Environmental Regulation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량의 증가인데요. 유럽뿐만 아닌 한국에서도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선포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그 제조사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도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Vegan for Life입니다. 모든 생명과의 공존, 비거니즘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스다운이 아닌 이제는 야생화 섬유로 만들어낸 옷이라든가 또는 벤츠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인조가죽이 아닌 자연 소재, 비건 가죽으로 내장재를 만든다든가 이런 하나의 유행으로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내가 트렌드에서는 또 어떠한 색상의 키워드를 키워 잡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연의 색감을 표현하는 뉴트럴 계열의 뮤트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색과 섞은 듯한 낮은 채도로 부드러운 색상으로 내추럴하면서 차분하고 또 평온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표면은 부드럽고 도자기처럼 인위적이지 않아 매트하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에 빠진 듯한 페일톤입니다. 흰색과 섞인 부드럽고도 가벼운 색상으로 절제되고 또 우아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는 컬러레스입니다. 무채색으로 미색, 음영 등 컬러감이 없이 천연 재료의 자연스러운 그 색감을 그대로 제품에 구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가닉한 디자인이 만들어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스테이너블 매티리얼, 소재 측면입니다. 소재에서는 첫 번째, 비건 레더 많이 들으셨죠? 오늘 많이 들으실 예정이신데요. 비건 가죽이란 동물 가죽이 아닌 동물의 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연 소재 파인애플이라던가 사과라던가 선인장이라던가 식물성 재료로 만든 가죽을 뜻합니다. 실제 가죽과 유사한 밀도와 표면 질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뮤트톤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되게 자연스러운 색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룰루레몬에서 버섯 가죽을 통해 만든 요가 매트라던가 사과 가죽을 통해 만든 캔버스라던가 또 에르메스에서는 버섯 가죽을 통해 가방 등을 만들고 있죠.
인탑스 또한 이 비건 가주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조금 이따가 2층 CLF 라이브러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 컴포지트입니다. 친환경 복합 소재라고 한국어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오 베이스 소재, 예를 들어 커피 찌꺼기라든가 조개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바이오매스 자원들이 PCR 플라스틱,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 번 쓴 재활용 플라스틱과 복합된 소재를 말합니다. 바이오매스를 첨가한 만큼 석유계의 플라스틱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폐기 시에도 일반 플라스틱 대비 조금 더 친환경적이라고 말 수가 있죠. 예시로는 지금 인탑스에서 만든 친환경 젠가가 있습니다. 이 젠가는 80%의 친환경 플라스틱과 20%의 소나무 가루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리사이클이기 때문에 완전히 재활용된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원재료로 사용해 완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재생 플라스틱이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러쉬에서 사용하는 패키지류, PCR 페트, 다 쓰고 남은 페트병이죠. 페트병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샴푸통이라든가 아베다에서 사용하는 PCR HDPE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와 이런 컬러,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 보다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후가공이 필요한데요. 후가공 측면에서의 친환경적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FOEM이 있습니다. Film Insert Molding이라고 합니다. 이 공법은 스프레이라든가 도장 공법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안인데요. 스프레이나 도장 공법은 균일한 도포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도료를 뿌리게 되며 공정 시 유해한 화학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초래합니다. 필름 인서트 방법은 도장 공법을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만큼의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이 축소가 되고 유해한 물질이 발생이 좀 적으며 또 정량만을 사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은 현대자동차 소나타 DM8 버전에 현재 적용이 되어서 양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드 에피입니다. 스프레이, 코팅이나 도장 없이도 사출 금형 기술 자체적으로 미각이나 부식 처리에 의해서 제품의 광택이나 입자감을 주는 사출 공법입니다. 미각 가공은 다이아몬드, 초음파, 도이시, 사포, 컴파운드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이 여러 사출 공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텍스처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재 측면에서, 부가공 측면에서 시장 키워드를 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연 스토리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서는 친환경 CNF의 아름다운 콜라보라는 주제로 연구기획팀 김민희, 최민님이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친환경과 CNF의 아름다운 콜라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인탑스 연구기획팀 김민희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CNF에 대한 CNF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근데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앞서 구태진 매니저님이 발표해 준 슬라이드 중에서 환경 부재라는 슬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는 2050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 꼭 이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은
이 내용 1.5도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상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 상승 속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2050년이 되면 상업화 시대 이전보다 1.5도 온도가 높아지겠다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1.5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큰일이 나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은 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이상기온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고는 하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혹시 코로나 생성 때 혹시 학파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사람의 평균 기온은 평균 체온은 36.5도죠. 근데 우열을 앓으셨던 분들은 아마 38도까지 체온이 오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 1.5도이거든요. 그 1.5도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아플 수 있듯이 지구도 똑같이 아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늦추고자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만큼 감축하자라는 이런 협약을 맺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품을 만들고 특히 석유화학 제품 사용량을 줄이는 상품을 만들고 있고 이런 제품 레고를 만들거나 삼성 모바일 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들도 리사이클드 소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저희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건 아닌데 지난 3년 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여야 되지만 상황상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할 수 없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때 4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하자. 두 번째는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자. 세 번째는 나온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서든 잘 재활용해서 쓰자. 라는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장표는 플라스틱을 분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20개 비분해성 플라스틱이 저희가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 플라스틱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분류를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겠죠.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플라스틱이라고 되고 분해도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저 나온 것들이 지금 PLA나 KHA 같은 제품들인데요. 아직 그런 제품들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물성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물성적인 것도 있고요. PLA 같은 경우는 요즘 상품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PLA는 저희가 사용한 제품을 화단에 넣어서 바로 분해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특정 온도나 습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놔둬야 되는 태미화 조건에서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그런 제반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PHA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다에 흘려보내도 자연 분해가 될 정도로 분해성은 높긴 한데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PHA로 만들어진 원료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되기까지는 재고로 쌓아두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품질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사람들의 끝에 고민에서 나온 게 그럼 석유는 쓰지 않고 바이오 소재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같은 조성을 만들어보자 라는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성은 거의 검은 플라스틱이랑 유사한 수준으로는 나오는데 아직 이거 반도 부분은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의 원료를 일정 부분 섞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개 원료를 사용해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도 되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런 물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장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들이 무엇이 쓰이는지에 대한 장표인데요. 산업계에서는 사탕수수 같은 원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연구단에서는 지금 버섯이나 해조류, 각각류에서 수출한 피크 같은 원료들로 폴리머를 합성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무기라는 데서 나오는 컨셉입니다. 한 제품을 만드는데 100g의 플라스틱이 든다면 100g을 다 사용하지 말고 50g의 플라스틱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원료를 넣어서 상품을 만들자라는 컨셉이거든요. 이왕이면 들어가는 다른 그 원료는 자연재해에서 나오는 필러를 사용하거나 리사이클된 파이버들을 사용하자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론에 해당하는 재활용 이론인데요. 지금 각 테이블에 플라스틱 휴대폰도 볼 수 있어요. 사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요? 방법으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들 분리수거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나서 폐기해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가 돼서 적당한 크기로 분쇄를 하고 적당한 온도로 녹여서 다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재활용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줘서 아예 플라스틱 원료를 분해를 해버립니다. 분해 정도까지 분해를 한 후에 다시 재합성을 거쳐서 플라스틱 원료를 다시 만들고요. 이것을 다시 상품화하는 방법이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되는 자료나 이런 데서 보시면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거의 90%가 기계적 재활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화학적 재활용 10%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지화학이라든지 SK,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회사에서는 이런 화학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PET 기준으로 한 2025년 되면 일상생활에서 화학 재활용된 소재들, 물성 제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도 화학적 방법으로 분해한 원료들은 연료나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로우 퀄리티에 해당하는 원료들은 에너지원을 사용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많이 오염된 물질들은 매립해서 쓴다고 쓰는 게 아니라 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탑스에서 개발하는 친환경 CLF 소재는 어떤 컨셉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탑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리바이브 소재는
사용자가 사용한 사용까지 다한 플라스틱을 재료 활용해서 사용하는 PCR 레진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플라스틱 소재의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매스, 자연유해 물질을 같이 섞게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컴파운드로 젖어서 제품화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매스는 여러 목분이라든지 커피가루라든지 조개 껍질들을 넣음으로써 심리적인 기능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바이브 소재는 일반 플라스틱 대비해서 이산화탄소가 한 90% 정도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제품들이 어떤 필러들을 사용을 해서 CMF 그 기능까지 부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 같은 경우는 나무 목분을 컴파운딩 함으로써 따뜻한 질감을 낼 수가 있고요. 나무의 종류도 폴크나 토백나무, 대나무 등으로 다양하게 해서 요를 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의 굉장히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입자감도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뒤에 영상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된 플라스틱과 물품을 원하는 형태로 인쇄를 하고 건조 과정과 정찰의 과정을 거쳐서 빨갱이 형태의 박스를 하게 되고요. 물을 만들게 되고요.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분양에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지 않은 내용들은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금형을 가공을 하고 금형 내에서 표면 특성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는 표면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도색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분이 우드칩이 들어가 있는 리바이브 소재들은 그런 제품들로 인기라든지 이거는 어떤 호두 입자감을 보여줄 수 있는 미니샵인데요. 이거는 음식물을 건조하고 나오는 공생물을 건조물을 감을 때 사용하는 미니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핑글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는 커피 그라운드를 가지고 컴파운딩 하는 내용입니다. 커피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저희는 그 커피 가루 붓고 나는 커피 티커피를 가지고 오일을 추출하는 오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컴파운딩을 하고 있고요. 커피의 특유의 색상이나 질감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고 분명의 표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광택의 정도라든지 입자감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유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우유를 제거하는 데 사용된 용매는 다시 깨끗하게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된 커피 브라운은 저희가 레시피로 다시 컴파운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펠렛들은 다시 앞서 호두
보수층에서 보시듯이 이런 공기라든지 각종 사출물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커피의 함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색감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친환경 복합 소재를 만드는 이유가 통영이나 이런 해안가 지방에 가면 이런 껍질 같은 것들이 환경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폐기를 바다로 다시 흘러가거나 강으로 들어갔을 때 생태계의 분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개 껍질이나 독껍질들을 화재를 해서 다시 껍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합 같은 경우는 이상 햇빛을 내기도 하고요. 전복은 훈훈한 태산에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솔소라나 홍합 같은 여러 가지 질감을 들어갈 수 있는 조개 껍질류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개 껍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별도의 세척 공정을 거치고 700도 이상의 소성 공정에 거쳐서 유기물들을 다 날려보내게 되고요. 원하는 정도로 그라인딩해서 합소제화합니다. 입자 같은 경우는 한 2mm 정도 집까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드와는 다르게 밀도가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소제를 만드는 데는 별도의 다른 공장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바이트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유기 자연유래 물질들을 입자화하고 그리고 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감들도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플라스틱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다른 이동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물성 조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리바이벌 소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재를 어떻게 자동차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지속 가능한 노력, 자동차 CMF 소재라는 주제로 자동차 개발센터의 장석대 상무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인타스의 자동차 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석대 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노력, 자동차의 CMF 소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와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석유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원료가 원래 개발된 발견된 거는 기원전 한 3,000년 전에 원료가 발견됐습니다. 그렇지만 원료가 뭐 가솔린이나 여러 가지 등유나 이런 그 석유 산업으로 발전된 거는 1850년도 그때 처음 시도가 되었고 1890년도쯤에 가솔린유한 내연기관이 발명되면서 자동차에 원유가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초 유분, 중간원료들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런 거를 통해서 폴리에틸렌이나 여러 가지 고분자 합성수지나 합성원료, 합성고무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산업이 발전되고 있고 그런 산업과 동시에 자동차가 굉장히 120년 동안 하고 벌써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석유를 계속 무한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연기관은 석유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중단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현재 매장량을 추정해 본 결과 현재 1조 7천억 배럴만 현재 매장량이 되어 있고 아마 미개발된 것까지 합친다면 한 2조 한 5천억 정도 배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예상 소비 시간은 약 50년, 많게는 7, 8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매장량으로 봤을 때는 2080년 되면 석유는 사라지고 내연기관 자체도 돌아가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크는 언제 올 것이냐? 현재 2020년이기 때문에 약 30년 후인 2050년 되면 석유 오일의 생산량이 정점을 통하고 그 다음부터는 급속하게 줄어드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2080년 이후에는 석유가 고갈될 정도로 되어서 모든 산업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내연기관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대유가 되었고 1900 말년부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북미의 JB 규제, 즉 그 배기가스가 제로 되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CO2를 자율 규제해서 CO2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 얼만큼 생산량을 해야 된다는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석유 교관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 산업을 지수성장해서 새로운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는 풍력, 태양열, 수력, 원자력으로 바뀔 것이고 내연기관인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 자동차로 전부 다 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년에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는 약 연간 1억 대입니다. 1억 대 중에 8,700만 대가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2천만 대 정도가 1,400만 대 정도가 현재 14% 정도가 친환경 자동차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되면 약 20%가 되고 2030년에 넘어가면 50% 이상으로 바뀔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30년이 넘어가면 전체 내연기관은 중단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가 2030년 되면 전부 다 모든 라인들을 친환경 자동차로 다 급조 개조한다고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2억 4,200만 톤 정도가 버려지고 있고 그 중에 14%가 재활용됩니다. 3,400만 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현재 그렇게 된 플라스틱들이 분해되는 데는 100년에서 500년 정도가 필요하고 현재 2066년이 되면 플라스틱이 전 세계를 덮게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지역까지 도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자동차 업체들이 재활용 소재나 바이오 소재로 인해서 모든 소재들을 전부 다 친환경이나 재활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대자동차나 유럽, 미국 자동차들이 어떤 식으로 친환경 소재나 바이오 소재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세븐이나 아이오닉5에서는 세븐 같은 경우는 대나무 섬유나 바이오 수지, 실내용 친환경 페인트 등이 생성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항해오염을 줄이는 재생 가능한 원료로 현재 모든 내장을 현재 꾸미고 있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현재 100% 재생 가능한 페이퍼렉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트, 헤드라인, 카펫에서는 사탕수수와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성분으로 현재 윤을 염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는 내장 부품의 도어맵이나 포켓에 프라모미터 등의 지금 현재 버려지고 있는 PT병 500ml짜리를 75개로 만들어지는 친환경 소재로 현재 제공 중에 있고 또한 도어맵은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밑에 보조 매트를 지금 재산생해서 현재 개발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동밀류나 어유 대신 식물 아마시아에서 나오는 염료를 사용해서 현재 시트를 염색해서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자동차인 아우디는 어떨까요? 유럽 자동차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양모, 목재, 합성섬유 재질을 패널이나 시트 커버에 제공하고 있고 판넬이나 후면부에는 대나무 비스코트 패브릭을 사용해서 현재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트린 같은 경우는 아예 나무를 베네판을 공장 가까운 데서 자라는 목재를 사용해서 현재 나무 몸통 전체를 사용해서 지금 가니쉬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 시트 패딩 같은 경우는 재생 폴리아미드인 에코넬을 제공해서 자동차의 사용후에 품질 손실 없이 재활용 가능하도록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GM이나 BMW, 볼보 등은 천연 가죽이 아닌 대체 재료를 이용해서 자동차 포장재에서도
100% 생분해 될 수 있도록 현재 포장재를 만드는 게 GM에서 현재 적용 중에 있고, 볼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자동차는 플라스틱의 25% 이상은 무조건 재활용해라 라고 지금 현재 선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BMW는 실내의 모든 플라스틱이나 고무, 유리 등은 100% 재활용 가능한 PCR로 사용하도록 현재 준용되어 있고, 침수류나 바이오, 비건 가공을 확대 중에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ET7이나 전기장 ES7에도 똑같이 등나무로 만든 친환경 우드를 적용해서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 콘솔, 도어 버튼들을 개발해서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그 인타스와 통일한 그 우드라는 회사나 이런 그 일반적인 업체들도 현재 반투명 목재를 사용해서 반투명 내구성, 내화성, 내부식 등을 하는 원소재보다 약 한 4배 강한 정강된 목재 소재로 인해서 실제 리얼우드로 현재 개발해서 터치가 가능할 정도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라는 독일 업체 또한 지속 가능 수화가는 라텐이라는 그 압축 목재를 사용해서 등나무 줄기의 모세일관에 자외선에도 가는 염료를 주입해서 현재 가니시나 모든 그 데코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벤츠는 현재 비전 EQ 액세서를 선포했고, 전체 내장재에는 도어트림 같은 경우는 다이나마틱 그 극세사 소재나 매립 스넥으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하고 있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는 생물리성 비건 가죽을 섬유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실내에 보면 비건 가죽, 비건이나 바이오 합성, 재생 플라스틱, 대남 섬유나 바이오 재질을 이용해서 전체 실내를 꾸미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39년 선판 그는 보시면 전체 모든 자동차를 재활용이나 바이오 섬유로 다 특허시를 놓고 현재 선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죽은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든 선인장 섬유 가죽으로 만들고, 나머지 뭐 지금 철광이나 이런 것들은 재활용된 철광이나 알루미늄 스크래버로 만들어서 차체를 꾸미고, 나머지 폐그물로 만든 낚시그물 등을 이용해서 직물을 만들어서 그 원소재로 내장을 꾸미고, 나머지 핵심적인 그 미래 소재인 대나무 섬유로 내장을 꾸미는 거로 2039년 되면 전체 100%가 재활용되고 바이오 소재로 적용될 예정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인타스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 김민희 책임이 모든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그 목분이나 커피 찌꺼기 폐각 등을 이용해서 탄소 저감하는 재질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목분이나 커피 폐각을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고분자 재료에서 물순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자동차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을 바꾸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니얼우드나 니얼소톤을 해서 감성 구현에 대한 자연 소재를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리얼우드 같은 경우는 히든 라이팅까지도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트를 만들어서 현재 개발되고 있고, 2층에 가시면 샘플을 볼 수 있습니다. 니얼소톤 또한 똑같이 현재 라미팅하고 포밍하고 트리밍하고 그리고 사출해서 코팅해서 현재 제품이 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카피시나 가니시, 도어트림, 헤드라인이나 러기지 트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한지나 사과, 파인애플, 선인장 가죽을 통해서 현재 지속 가능한 러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그 한지 가죽, 비건 가죽이나 한지 가죽들은 프라 콘솔에 있는 카바나 아니면 비건 미러나 인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그 한지 가죽의 신유대나 이런 것들이 만족 못해서 코나 부위의 주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품은 2층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